금요일 저녁 7시 회의실 문이 잠겼습니다. 부장님과 저 단둘이었어요. 부장님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블라우스만 걸친 채였어요. 단추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치마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계셨어요.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바닥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대리님 거예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제 사무실에서 기다릴게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분 드릴게요. 부장님이 블라우스를 주워 입으셨어요. 단추는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얇은 레이스였어요. 부장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10분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왼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7년째 끼고 있는 반지. 이 반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손에 든 레이스를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부장님, 서은의 부장님, 44, 제 상사. 3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어요.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7분이 지났습니다. 부장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5살. 평범한 회사원. 7년째 결혼 생활 중. 그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이 모든 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35살, 대리 8년 차.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이미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아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어제 친구 만났는데 남편 또 승진했대. 벌써 차장이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35살인데 아직도 대리야. 동기들 다 과장 됐는데.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조각 집었어요. 말 좀 해봐. 맨날 묵묵부답이야.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어요. 열심히는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삼키기 어려웠어요. 친구 남편은 연봉이 7천만 원인데 당신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7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덤덤했습니다. 아니, 무덤덤한 척했죠. 토스트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도 늦을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연락하겠다고 답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10년 된 중고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신형 수입차를 몰았죠. 아내 월급이 제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회사는 중견 유통업체였습니다. 직원 300명 규모의 회사였죠. 저는 영업기획팀 소속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민준 씨 왔어요? 팀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할 일을 확인했어요. 이사회 자료 준비, 거래처, 미팅 일정 조율, 월간 보고서 작성.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민준 씨 들었어요? 새 부장님 오신대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새 부장님이요? 네, 본사에서 발령 오신대요. 오늘 첫 출근이래요. 아, 그렇군요. 여자 부장님이래요. 되게 능력 좋다던데.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엄청 차갑대요. 본사에서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대.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표정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기획팀 부장으로 부임한 서은혜입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팀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부장님은 우리를 한 명씩 훑어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음 사람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시고 부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차갑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랑 일하려면 빡셀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어요. 부장님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어요. 부장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명확하고 깔끔했습니다. 감정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질문 있으신 분?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없으시면 각자 업무로 돌아가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월간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부장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부장님도 야근 중이신 것 같았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겨우 끝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들은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대리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결혼이었죠. 회사에서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눈물을 닦으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부장님이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난간에 기대 서셨어요.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시고 연기를 내뿜으셨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올라와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담배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힘드시죠?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힘들어요. 대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부장님이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우셨어요.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대리님 보고서 잘 봤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꼼꼼하더군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내일부터도 잘 부탁드려요. 부장님이 담배를 끄셨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대리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부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우고 껐어요. 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옥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아내의 구박, 회사에서의 무기력.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으니까. 부장님이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묵묵히 일했어요. 부장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업무 지시는 명확했지만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옥상에서 마주쳤습니다. 밤늦게 담배 피우러 올라갔을 때였죠. 부장님도 그곳에 계셨어요. 서로 인사만 하고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대리님, 내일 지방 출장 가야 하는데 동행 가능하세요?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회사 앞에서 만났어요. 부장님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출발하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사 차량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 부장님과 제가 앉았어요. 울산까지는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부장님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부장님이 노트북을 덮으셨어요. 대리님. 네, 부장님. 결혼하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7년 됐다고 대답했어요. 행복하세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렇게 산다고 답했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2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부장님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휴게소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 안 했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봤어요. 44인데 아직 혼자예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부장님이 제 눈을 보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외롭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요. 늦겠어요.
다시 차에 올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쯤 거래처에 도착했어요. 미팅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프로페셔널했어요.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협상하셨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부장님 방과 제 방이 각각 예약되어 있었어요. 짐 풀고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먹어야죠.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부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부장님도 옷을 갈아입으셨더군요. 정장 대신 편한 옷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도 조금 풀어내리셨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부장님은 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대리님도 한잔하세요. 글라스를 받아들고 마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부장님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대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시라고 답했습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으시죠?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부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그런 표정 지었거든요. 언제요? 이혼한 남자 만났을 때요. 오래전 일이에요.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대리님처럼 힘들어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죠. 그 사람 아내가 이혼 안 해줬거든요. 부장님이 와인을 다 마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의미 없다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대리님, 올라가세요. 전 로비바에서 한 잔 더 할게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호텔 바로 갔습니다. 바텐더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우리는 바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장님이 와인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리님, 네. 제 방에서 2차 할래요? 미니바에 와인 있던데.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장님 방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장님이 룸카드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어요. 앉으세요. 부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부장님이 미니바에서 와인병을 꺼내셨습니다. 글라스 2개에 따르셨어요.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부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부장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의자에 걸어두셨죠. 나시티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와인을 마셨어요. 오늘 미팅 수고 많으셨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부장님이 다 하셨다고 답했어요.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셨어요. 다리를 꼬셨습니다. 치마 자락이 올라가며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술 기운 때문인지 부채질을 했어요. 좀 덥네요.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피부, 가늘고 우아한 선.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어요. 와인 잔만 봤습니다. 부장님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시티 사이로 안쪽이 보였어요. 레이스 브라의 상단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장님이 다시 소파에 기댔어요. 대리님은 왜 결혼했어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지금은요?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결혼했다면. 부장님이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었어요. 대리님, 네. 외로우세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장님이 제 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이었어요.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건가요? 부장님이 제 손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반지를 스쳤어요. 아니면 그냥 의무인가요? 저는 손을 움츠렸습니다. 부장님이 손을 거두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부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와인병을 집어 제 잔에 따르셨어요. 부장님이 다시 앉으셨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앉으셨어요.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대리님, 솔직히 말해요. 부장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떨리고 있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장님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려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봤어요. 부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님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대리님, 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셨어요. 그냥 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늦었으니 저 이만. 황급히 말씀드렸어요. 부장님이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답하고 문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부장님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방금 뭐였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이 있는 7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부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드러난 어깨,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 손이 떨렸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었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로우세요? 저도 외로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부장님은 다시 정장 차림이셨어요.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부장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가웠어요. 다시 업무 모드였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부장님은 노트북을 보셨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뭔가 변했어요. 부장님을 볼 때마다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부산 출장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장님과 저는 서로 어색했어요. 업무상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죠. 저는 그날 밤을 잊으려 했어요. 부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옥상에서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피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장님이 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대구였습니다. 대리님, 내일 동행 가능하세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출장길에 올랐어요. 대구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번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부장님은 노트북만 보셨고 저는 핸드폰만 봤어요. 대구에 도착해 거래처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은 순조로웠어요. 저녁 6시쯤 끝났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으로 갔어요. 저는 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장? 요즘 출장 왜 이렇게 많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로비로 내려갔어요. 부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더군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였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했어요. 부장님은 이번에도 와인을 시키셨습니다. 대리님도 드세요. 글라스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2잔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번엔 실례했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 드렸잖아요. 부장님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취해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봤어요. 대리님은 부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하려다가 참으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대리님, 호텔바 갈래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바로 갔습니다. 바 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부장님이 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한 잔 마셨어요. 부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와인만 마셨어요. 2잔째를 마실 때였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말없이 그냥 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부장님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잔째 와인을 마쳤을 때 부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대리님, 네. 제 방 올래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장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발을 나가셨어요.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도 일어났습니다. 부장님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부장님과 저 단둘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앞을 보셨고 저도 앞을 봤어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부장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방 앞에 섰어요. 부장님이 룸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부장님이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의자에 걸어두셨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대리님, 네. 그날 밤, 대리님 떨리던 거 알았어요. 부장님이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섰어요. 저도 떨렸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부장님이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입술을 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부장님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저도 부장님을 안았어요. 가는 허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소파 쪽으로 이동했어요. 걸으면서도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장님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어요.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쇄골이 드러났어요. 저는 부장님을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부장님도 거칠게 숨을 쉬셨습니다. 대리님,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부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뺨을 만졌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절실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가 멈췄어요. 부장님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돼요. 부장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리님? 죄송합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리님, 부장님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내려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부장님의 입술이 생생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부장님을 안았던 감촉, 가는 허리, 부드러운 피부, 전부 생생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나왔지? 왜 멈췄지? 계속했어야 했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부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혼자 방에 앉아 계실까? 저처럼 후회하고 계실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침 8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씻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부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어요. 완벽하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조금 떨렸습니다. 네,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출발하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부장님은 창밖만 보셨습니다. 저도 반대편 창밖을 봤어요. 어젯밤 일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 서울에 도착했어요. 회사 앞에서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수고하셨다고 답했습니다. 부장님이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속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대구 출장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장님과 저는 더 어색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업무 지시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어요. 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왜 나왔을까? 계속했어야 했는데.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비서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부장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부장님도 야근 중이셨죠? 7시쯤 되었을 때 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장님이 나오셨어요. 제 책상으로 오셨습니다. 대리님. 네, 부장님. 회의실로 잠깐 오실래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부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부장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잠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대리님, 네. 그날 밤, 후회하죠?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장님이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섰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왜 멈췄을까? 왜 보냈을까? 부장님의 눈이 촉촉했어요. 대리님도,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후회한다고 답했어요. 부장님이 손을 뻗어 제 넥타이를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매듭을 풀으셨어요. 이번엔 부장님이 넥타이를 빼내셨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부장님이 제 재킷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부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킷이 벗겨졌어요. 부장님이 셔츠 단추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멈추셨어요. 잠깐만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한 발짝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풀어나가셨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어요. 부장님이 치마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내리셨어요. 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이 속옷에 손을 넣으셨어요.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다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이 그걸 집어드셨어요.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바닥을 펼치게 하시고는 그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대리님 거예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기다릴게요.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10분 드릴게요. 부장님이 블라우스를 집어 입으셨습니다. 단추는 채우지 않으셨어요. 치마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얇은 레이스였어요. 부장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분. 10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손을 들어 왼손을 봤어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7년째 끼고 있는 반지. 이 반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결혼이었죠. 손에 든 레이스를 봤습니다. 부장님, 외롭다고 말씀하셨던 부장님, 떨렸다고 고백하셨던 부장님, 저를 원한다는 눈빛을 보내셨던 부장님. 3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어요.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7분이 지났습니다. 부장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부장님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블라우스만 걸친 채였습니다. 단추는 풀어져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부장님을 비췄어요. 부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왔군요. 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어요. 부장님이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어요. 제 앞에 서셨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죠?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한다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손을 뻗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천천히.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부장님의 블라우스도 어깨에서 흘러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부장님이 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부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됐어요. 옷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부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톱이 제 등을 긁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창밖의 야경이 우리를 비췄어요.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부장님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도 부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피부가 서로 닿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또 빠르게. 대리님,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더 꼭 안았어요.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대리님, 부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부장님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35해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소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제 품에 안겨 계셨어요. 거친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와는 1년 넘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의무적이었죠. 한 번만 해도 지쳤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장님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준 씨, 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이상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부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나 봐요. 손이 제 가슴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부장님이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물 마셔야겠어요. 냉장고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 허리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부장님이 멈추셨어요. 민준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장님을 끌어당겼어요. 다시 제게로. 아직 안 돼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부장님이 놀라 뒤돌아보셨어요.
민준 씨, 힘드시잖아요. 아니라고, 전혀 힘들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부장님의 등에 입술을 댔어요.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부장님이 떨었습니다. 민준 씨, 부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부장님을 소파에 다시 눕혔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천천히, 더 깊게. 부장님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좋아요. 민준 씨, 부장님이 신음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깊은 바다로 가라앉듯 우리는 빠져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끝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장님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민준 씨, 민준 씨, 제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저도 부장님을 꼭 안았어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부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엉켰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부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부장님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떴어요. 부장님? 부장님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제 가슴을, 배를 아래로. 민준 씨,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부장님을 봤어요. 부장님도 눈을 뜨셨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빛이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부장님이 제게 몸을 기대셨어요. 민준 씨, 너무 좋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부장님이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부장님이 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좋아요. 민준 씨, 좋아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허리를 잡았어요. 부드럽고 가는 허리. 부장님이 고개를 뒤로 젖히셨습니다. 목선이 드러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또 타오르듯 우리는 계속됐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지도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끝났어요. 부장님이 완전히 지쳐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민준 씨, 저 이상해요.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번이나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도요. 믿을 수 없어요. 부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완벽하게 맞나 봐요.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조금만 쉬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부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이번엔 정말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잠이 왔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무언가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부장님이 제 몸을 만지고 계셨어요. 부장님? 제가 놀라 불렀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부장님, 너무 힘드실 텐데요.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부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고 싶어요. 민준 씨랑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끌어안았어요. 네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로를 원했습니다. 부장님의 신음소리가 작아졌어요.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좋아요. 저도 부장님을 느꼈어요. 마지막 파도처럼 우리는 함께 흘러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둘 다 완전히 지쳐 쓰러졌어요. 부장님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건 부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부장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았던 밤. 부장님이 계속 원했던 밤. 저도 멈추고 싶지 않았던 밤. 우리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확인했던 밤.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걸 느꼈던 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부장님과 저는 일주일에 3~4번 야근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야근은 아니었죠. 부장실에서 함께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야근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요즘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그렇다고 답했어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수상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다른 여자라도 있어?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다 먹고 일어났어요. 출근해야 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2개의 삶을 산다. 집에서의 나는 껍데기였어요.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형식. 하지만 회사에서의 나는 달랐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게 진짜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부장님은 이미 출근해 계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대리님, 좋은 아침이에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답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 알아차렸어요. 오늘도 부장님이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제자리로 갔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회의, 오후 미팅, 서류 작업. 하지만 부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렜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민준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게 있다고 답했어요. 요즘 야근 정말 많이 하시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부장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비서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장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재킷을 벗으시고 의자에 걸으셨어요.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부장님이 제 넥타이를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부장님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3달 동안 이렇게 반복됐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그날 밤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소파에 함께 누워 있었어요. 부장님이 제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민준 씨, 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봤어요. 부장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언젠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장님이 제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미안해요. 부담 드리려던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언젠간 선택해야 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 헤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부장님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언젠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7년째 끼고 있는 반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죠. 나는 왜 이걸 끼고 있지? 나는 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지? 체면 때문? 의무감 때문?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 부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평화로움, 완벽하게 맞는 느낌, 처음으로 느낀 행복. 이제 결정할 때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은 야근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뭔데?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린 안 맞아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장난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답했어요. 다른 여자 있지? 그렇지?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았어. 요즘 이상하더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바람 피운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게 중요하죠. 아내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웃기지 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진심이야?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진심이라고 답했어요.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지겨웠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끝냈습니다. 7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야근 후 부장실에서였어요. 부장님, 네, 민준 씨. 저, 이혼했습니다. 부장님이 놀라 저를 보셨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했어요. 부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장님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부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 씨, 은혜 씨, 저랑 함께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우리는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장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장님과 대리님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따로 차를 타고 따로 귀가하는 척했지만 처음으로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민준 씨, 커피 드세요. 고맙다고 받아 마셨습니다. 부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행복해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이었어요.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부장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10분 후 저도 나갔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우리는 다시 부장님과 대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이 제 품에 안겨 자고 계셨어요. 저는 부장님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아내의 구박도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장님과 함께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함께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밀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집에서만큼은 우리였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부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민준 씨, 깨웠어요? 아니라고, 그냥 보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해요.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부장님을 끌어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